때부터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담임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동양화 서예 이런 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저를 알아봐 주셨는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특별히 가르쳐 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밖에 나와서 제가 사회활동, 회사 다니면서 이런 사회활동을 했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대상을 받게 됐어요. 99년도에. 그 이제 이게 혹시 운명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99년도 말에 이제 정리하고 예술계에 계속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서예. 대학교 때 그분이 이제 제가 서예 동아리, 서예 서클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이 서예 서클에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만났죠. 근데 내가 처음 봤더니 이건 너무 운필하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환상적인 분놀림, 붓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깊이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인연이 있었으니까 뭐 거의 한 27년, 8년 그 정도의 인연이 있었죠. 그 생각도 많이 받았고 특히 그분이 이제 서예 평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예라는 예술 장르를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실기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생각을 정립하고 이론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농산 정충락 선생님하고 사국 이승호 선생님은 굉장히 가깝게 평소에 지내셨어요. 나이 차이는 뭐 한 15년 이상 나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농산 선생님한테 이제 아까 직장 생활을 조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이렇게 조금 하면서 좀 더 주말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추천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사국 이승호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각 분야에서 굉장히 생각이 아주 샤프하다 그러나 굉장히 세련된 생각과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아마 틀림없이 같이 젊기도 하고 감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추천해 줘가지고 한 93년도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5월 달쯤에 제가 이제 처음 인연이 돼서 갔죠. 특히 그분이 이제 그 전각을 하다 보니까 돌에 이렇게 새기고 아주 힘 있는 획을 연출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장점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서 배웠죠. 그러면서 해서, 예서 이런 글씨들도 그런 거와 연관이 되게 발전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글씨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령 이런 것들도 많이 터득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두 분 선생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원래 이제 서예에서 고전이라는 건 거의 스승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문자로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이미 고전에 굉장히 그 감각이 좋고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그런 형상을 미리 제시해 놓고 최소한 여기까지 따라와 보면 아마 다음으로 가야 될 다음 단계가 눈에 보일 거다라고 제시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따라가 보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온고지신 그런 거 보고 옛 것을 따라 또 많이 훈련을 했더니 새로운 걸 알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거의 스승과 같다라고. 근데 원래 이제 자음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좀 오바된 생각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자기 개성미 있는 글씨를 보통 이제 누구 스타일 내지는 누구 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원래 추구하는 방향은 약간 이제 획이 아주 골기가 있다 그래요. 뼈가 있으면서 아주 힘 있는 그런 글씨체를 기저로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전각도 했고 이제 옛날 고전 중에 돌이나 이제 그릇 같은데 이런데 새겨져 있는 금속물을 바탕으로 해서 제 글씨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 글씨 스타일을 보면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건 한문뿐만 아니고 한글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제 제 이름을 가려놓고 작품을 내놔도 아 이건 누구 거다라는 건 뭐 한참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지만 아직 채라고 할 수는 없죠. 한 60살쯤 되면 아마 채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는 그 서예가 한문도 하고 한글도 하지만 결국 이제 대중화, 세계화라는 건 많이 볼 수 있고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글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굉장히 한글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 내지는 책 표지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예를 하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 같이 응용을 해서 쓰는 우리가 칼리그라피라는 장르가 이미 생겨서 심지어는 뭐 그것만 전문으로 가리키는 학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대중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한글의 어떤 자모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미 파리의 패션쇼라 옷에 그런 걸 응용한 패션쇼라든가 아니면 뭐 작품화 그걸 작품화 돼가지고 또 입체적인 작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세계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가능할 건데 금방 내 이렇게 뭐 바로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이 아마 그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내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용적으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서예 오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중에 행서나 초서가 이렇게 우리가 볼펜으로 글씨를 쓴다든가 하듯이 붓으로 이렇게 써서 실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많이 발전을 했고 다양한 모습도 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명치 유신 이후에 이제 굉장히 발전해서 특징적으로 살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법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의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가 발전을 해 있어요. 그건 서예뿐만 아니고 뭐 종교,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뭐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상당히 그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서예에 반영이 돼서 특히 해서나 예서 같은 글씨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발전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쪽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특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한 37작품 정도 될 건데 그 중에 한 40%는 한문이고 60%는 한글 작품입니다. 이제 주로 한글 작품들은 우리 그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노래, 가곡이라고 하는데 그 가곡들을 위주로 해서 써서 제일 오래된 건 고조선 시대의 공무도화가 대략은 2333년 이상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곡으로 부르는 뭐 그리운 금강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많이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몇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구성을 해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 한국에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노래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작품화가 됐구나 하면 역사적으로도 이해도 쉽고 저 작품으로도 보기도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 한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형상이 있는 걸 위주로 해야, 사실 뭐 여기 있으신 분들이 한문이나 한글을 그렇게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딱 보고 어떤 형상이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형태 위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통 전시회 작품을 내는 것들은 거의 뭐 모든 작품들이 다 애정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특별히 여기에서는 제가 신경을 써서 저 형태를 만들어 온 것 중에 탁본을 이용한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보 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을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아래 위에 그게 이제 신라시대 작품들이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거나 같은 신라시대 노래인 향가를 아래 위로 배치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 썼는데, 그런 작품들은 뭐 원래 작품 자체도 길 뿐만, 제작하는데 길 뿐만 아니고 그 미리 이제 그 탁본을 기회가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한 5년 전 정도 전에 이렇게 작품 그 탁본을 구입해 놨다가 이제 제가 요번에 할 때 쓰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때 반야심경 같은 것도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 부처의 머리 부분만 탁본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갖다 놓고 반야심경을 같이 이렇게 부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가장 짧은 경이죠. 그런 거 써놓으면 뜻도 맞고, 또 이렇게 보시는데 요 호주에서 와서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특징적이고 이번에 준비하는데 좀 많이 애착을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술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밥을 먹으니까 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맛이 없지만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밥이 있고, 이왕 먹는 거면 좀 맛이 있게 먹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맛있게 밥을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지금 현재 사는 일상적인 모습 이외에 다른 한 부분을 겸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서예가 아니어도 좋은데 어느 분야든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면 아마 일상을 사는데,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크게 또 보람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왕이면 서예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또 뭐 여러 여건상 안 된다면 음악도 좋고 미술도 좋고 꼭 예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